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1장 지금 들어가네요. 예, 11장 프로그램의 개선입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에 장장 5시간 동안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부적합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애기치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 프로그램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하는 프로그램의 개선의 개념과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개선 방법. 네요. 이번 시간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를 않아서 한 차트를 한 시간에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학습 목표가 안 나오네요. 예,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프로그램 개선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개선의 방법을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이게 전부 다 11장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개선에 있어서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교재 한 213페이지 거기에 있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그램 개선이란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어떤 여러분 중간중간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다음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기 위한 어떤 제반의 조치, 즉 그것을 프로그램 개선이라 합니다. 우리가 왜 개선을 하죠? 결국은 우리가 많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평가에서 목표 달성에 중요시되는 효과성 또는 그 투입된 인풋에 대해서 그 결과물인 아웃풋에 많이 나오도록 돼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개선시키고자, 즉 내부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그래야 프로그램이 좋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효과성도 좋았고, 즉 목표 달성률도 좋았고, 즉 효율성, 인력이든 비용이든 투입했는데 거기 몇 배 이상의 어떤 결과치가 나왔다. 이런 게 효율성이잖아요. 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효과성과 효율성, 우리 프로그램 내부적인 문제고, 외부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관계된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이해관계자 만족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프로그램 개선하려고 잘 하질 않죠. 예. 자, 그래서 먼저 개선의 방법으로는 시정 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 조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개선의 개념을 배웠죠.
이제는 두 번째, 프로그램 개선의 방법을 배우는데 교재 214페이지 보면 먼저 시정조치부터 배웁니다. 시정조치는 여러분들이 뭐 딱 말을 단어에서 뭔가를 느낌이 오자. 뭔가 잘못돼서 시정, 반류는 그런 조치를 말합니다.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시정조치에는 먼저 시정조치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죠. 대상자 선정이 아니고요. 제가 말이 조금 잘못 나갔네요. 대상자 선정이 아니고 시정조치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정조치 대상을 선정하려면 뭔가 맞지 않는 부적합한 상황 원인들이 뭔지를 결정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시정조치 필요성에 대한 평가. 왜 시정조치 해야 되는가? 이런 필요성의 평가 및 시정조치의 실행을 해봐야 되죠.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시정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이 뒤에 각 차트별로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 4번째는 그 조치, 시정조치 결과를 기록해둬야 되겠죠. 여러분 이 결과 기록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시 하는 거죠. 이 기록이 이 어떤 개선을 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즉 사람은 뭐든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놔두면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기록을 해두면 그것은 생생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정조치 대상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조치 개념부터 나오죠. 시정조치란 이렇게 시작하네요. 부적합한 상황이 재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재발하면 좀 곤란하죠.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이 의미라 합니다. 시행조치. 시행조치가 떨어지고 시행조치 결정되면 재발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원인의 개념이 떨어지고 시행조치에 대해서 뜻이 알고 나시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한 사항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모니터링 해봤더니 이런 점은 안 좋았다. 그래서 우리 안 좋은 점만 따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직원들끼리 관계자들끼리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 프로그램에 관여한 사람들끼리 잠시 모여서 차 미팅을 하면서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부적합한 원인들을 검토하고 하다 보면 이제 조사를 하겠죠. 원인을 조사해서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래놓고 서로 대화 과정에서 시정조치 대상을 선정을 하죠. 이거는 간단한 미팅보다는 공식적인 회의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적합한 사항으로 인한 손실비용.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손실 나는 거죠. 그 프로그램 한 과정 중에서 부적합한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손실비용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효과성, 목표를 달성이 난망시 된다든지 달성이 만족지 못하다든지 이렇게 한 효과성.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 등을 이런 것들 재반 따져보는 거죠. 따져보고 나서 문제의 중요성으로 판단한다. 자, 그런 재반 앞에 손실비용, 효과성, 만족도 이런 거를 중에 어느 것이 문제의 중요성이 더 높겠는가? 즉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소요 예산 등 재반 사항들 중에서 중요도를 따져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시행조치 두 번째네요. 교재 21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자, 부적합한 사항 원인 결정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는 시정조치 대상을 선정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두 번째는 부적합 사항 원인 결정을 합니다. 모니터링한 결과 프로그램이 현실과 또는 지금 상태에 적합하지 않다. 좀 동떨어져 있다. 좀 어딘가 어색하다. 좀 뭐 클라이언트에게 욕 들어물 것 같다. 뭐 다른 외부 재정 지원기관에서부터 뭐 예산을 준 기관부터 뭔 소리 들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 사항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원인 조사도 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뭘 내립니까? 부적합한 사항 원인을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그렇게 원인이 결정되어 가면 세 번째는 이어서 그럼 시정 조치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시정 조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조치를 실행합니다. 자, 결정된 부적합한 사항을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분 다시 또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 개선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을 다시 재발 나오면 사실은 상당한 로스가 생기는 거죠.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부적합한 것을 계속 개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정 조치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죠. 아직 시정 조치 실행 단계가 아직 아니죠. 시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이거는 시정 조치를 해야 했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해보자. 어느 정도 필요성이 높겠는가 이런 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 이에 부적합한 사항 원인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놔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적합한 사항들 원인을 제거해야 재발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행조치 결과 기록인데요. 사회복지에서는 기록을 중요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나요? 예, 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또 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결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다면 좀 더 확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둬야 되는 거죠. 뒷사람, 후임자 또는 이것을 참고하는 제 사무실의 제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또 이 프로그램의 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도 기록은 남겨둬야 됩니다. 자, 교재 21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실행된 시정조치 결과로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우리가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바꿔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변경된 상황이 이제 발견될 거 아닙니까? 부적합한 것을 부적합한 것을 시정조치하는 것을 실행을 한 거죠. 시정조치하는 것을 실행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시정조치를 한 것을 발생한 거죠. 자, 그럼 어디엔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어디에 남겼냐? 원래 그 프로그램 계획서에 뒤에 시정조치 서식 217페이지 한번 보시죠. 217페이지 서식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머스머스한 기관 프로그램 개선 조치서 가로열고 시정조치 오른쪽 결제를 다 하고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계획서 또는 관련문서 프로그램 개선 조치서 뭐 이런 개선 조치서가 시정조치 교재 215페이지고요.
내용은 215페이지고 그 조치 서식은 21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서식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요 기록하는 분 프로그램 개선 조치서에 시행 조치 결제가 쭉 나와놨어요. 자, 그 밑에 부족한 사항이 뭔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서 부족한 사항이 그게 뭐 알코올과 술을 먹을 때 뭐 담배하고 같이 실행했을 때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왔다. 그럼 사실은 담배는 음주 예방에 조금 약간 관계가 없는 것보다는 관계가 조금 먼 거죠. 이제 그런 부족한 사항이다. 이런 건 뭐, 그 다음에 조치 구성이다. 그 다음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해도 뭐 이런 요구 사항을 듣고요. 그 다음에 시정 조치를 했다면 조치 실행 칸에다가 부적합한 원인 분석 결과를 칸을 만들어서 넣고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조치 실행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두는 것이죠. 기록은 왜 합니까?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겁니다. 또 내년에도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것을 거기에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기록을 해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개선 방법 중에서 예방조치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네요. 이 예방조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잠재적 부적합 사항 및 그 원인의 결정. 두 번째는 예방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예방조치 실행. 그 다음에 예방조치의 결과 기록. 여기도 결과 기록이 나오네요.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웃라인만, 소제목만 달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검토를 해볼까요? 첫 번째, 예방조치의 첫 번째, 잠재적 부적합 사항 및 그 원인의 결정. 교재 215페이지입니다. 자, 잠재적 부적합 상황이라 이런 말씀. 지금은 부적합한 것이 아닌데, 부적합한 것이 어디 숨어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래에는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잠재적 부적합 상황이란 현재는 적합하나, 현재는 눈에 안 보입니다. 미래는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의 원인 조사 시 원인을 조사하는데 정보 사항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잠재적 부적합 사항을 조금 알아내야 되겠죠. 시정 조치 결과를 의해서 읽어보면 어떤 것이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 조사 시 참고하는 정보 사항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제반 과정을 기록을 보고 이건 올해는 표가 안 났지만 내년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되었구나. 이런 기록에서도 노련한 직원들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대상자가 즉 클라이언트들이 불만이라든지 대상자 만족도를 조사를 앙케이트를 돌려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 평범하지만 다음 분 정도에는 부적합으로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감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가정평가의 결과를 그것도 읽는 것도 정보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프로그램 수행 인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도 한번 훑어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있을 건데, 그게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 인력의 주기적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우리가 잠재적 부적합한 사항 원인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예방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예방조치 실행입니다. 교재 215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부적합 사항의 발생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앞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의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죠. 품질을 좋게 하려면 부적합한 사항 발생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 품질 개선을 위해서 부적합 사항의 품질 개선이라는 게 무엇이죠? 프로그램을 좋게 만드는 건 품질 아닙니까? 그지? 부적합 사항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예방조치가 필요하면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회복지는 주무구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계획이 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분야죠.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그 예방조치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여 잠재적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방조치의 실행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방조치 결과 기록이네요. 교재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결과 기록이 나오죠. 실행된 예방조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이 프로그램 제반사항 어떤 중에서 변경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떡하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기록을 해두죠. 아까 시정조치에도 기록을 해둔다 그랬죠. 어디다 했습니까? 프로그램 원계획서, 원기한지, 거기에다가 예방조치 서식, 교재 218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개선조치서 가로 열고 예방조치 이래 있죠. 이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계획서에 갖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문서에 파일에 처리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거죠. 자, 그럼 프로그램 개선 조치서, 이제 예방 조치 부분은 이게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 한 7개 되죠.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뭔지, 잠재적 부적합 사항은 출처가 어딘지, 예방 조치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인지, 예방 조치 계획은 세웠는지, 예방 조치는 실행했는지, 그러한 예방 조치가 유효한 것이 유효성 평가를 난도, 그렇게 평가난도 만들었네요. 이 표는 조금 간단하면서 누군가 한눈에 보면 감이 빨리 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조치, 예방조치 이런 걸 좀 훑어보았는데요.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선 방법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을 하고요. 클라이언트 만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죠. 사실은 관계자 제일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도 하고 예방조치도 하죠. 즉 프로그램 개선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책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당위성이 파악이 돼야 된다. 이거 당연하죠. 개선을 왜 해야 됩니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음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죠.
또 그 다음에 내년도는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파악이 되야죠. 또 그 다음에 주어진 현상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됩니까? 분석해야 되죠. 개선조치, 예방조치 등 현상을 파악을 해놨는데 이것을 분석을 하고 판단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분석이 되고 판단이 되면 어떡합니까?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죠. 그것이 해결책 수립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잠시 여담인데요. 직장생활 이렇게 해보면, 부하직원은 상사에게 보고함으로써 부하직원 의무는 사실은 끝납니다. 그런데 상사는 문제점이 부하직원을 보고하면, 그럼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 묻는 상사가 거의 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할 때, 문제점 보고를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상사가, 그럼 개선점이 뭐야? 해결점이 뭐야?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해뒀다가,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상사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문제점 분석해서 보고하면서 해결점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에 사람이 싫어하죠. 그런 건 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를 파악하는 거죠. 개선 효과, 결과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표준화. 여러분, 개선하고 예방조치까지 했으니까 표준화될 확률이 높죠. 표준화해서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실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개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했죠. 이건 간단하게 표로 앞에 하나씩 다 했습니다. 개선을 위한 당위성 파악, 그 다음에 현상 파악, 그 다음에 그 현상을 파악해가지고 챙기는 자료들을 갖고 분석하고요. 분석하면서 해결책, 개선책을 수립하고요. 효과가 어떻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표준화한다든지, 즉, 스탠다드 해가지고, 두고두고 쓴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개선이 된 거죠. 개선이 되어서, 그 개선, 또는 그 개선 과정에서, 이런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한다든지, 눈여겨본다든지, 어떤 개선점을 눈여겨본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거의 이론 단계는 다 넘었죠? 프로그램 개선까지 했으니까, 이젠 사회복지의 프로포절 작성의 기법입니다. 즉, 사회 재정기관들, 사회복지 외부에서 예산을 주는 쪽에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낸다든지 응모서를 낼 때 했던 작성 기법들이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프로포절, 여러분들이 외부 기관에 응모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획서가 당선이 된다면 상당히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기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프로포절 작성 기법들을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네요. 장시간 든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나오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학교도 아직 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뭐 조금 깝깝하더라도 참으시고, 시험은 학교에서 치실 것 같네요. 다들 그때는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제 수업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